네, 오늘 독자 모임, 시청자 모임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모임이니까 저번 1차 모임 때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독자, 시청자 모임을 좀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왜 이런 모임을 갖게 되었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래서 같이 좀 방향도 좀 모색을 해보고자 해요. 제가 2022년도죠. 9월달 그 한중 상강 포럼에서 총서로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해서 뭐 다양한 전문가들의 이제 원고를 게재를 했는데 제가 제한 그 중국 동포 30년사를 총 정리해서 그거를 게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토대로 제가 한 2달에 걸쳐서 한 20회 정도 연재 방송을 좀 같이 진행을 해보고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그렇게 연재 방송을 하면서 우리 동시에 이제 우리가 독자 시청자의 토론 모임 할 때도 일부 이제는 그 내용도 같이 좀 또 뭐 생각들이 어떤지 좀 서로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시간. 뭐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우리 동포 사회의 뭐 권익 증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미지 향상이라든가 한국 사회와 어떤 동포 사회의 어떤 동반 상승이라든가 어떤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은 저는 그런 과거에 쭉 걸어왔던 얘기를 우리가 먼저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원고를 쓴 내용이지만은 그때 이제 못 실었던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충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그 나름대로 또 다른 그런 참관 자료 뭐 이런 것들을 현 상황에 맞게끔 다시 재구성을 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해가고 있다. 그런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 패널로 두 분이 이렇게 참여를 하셨어요. 먼저 지난주에도 함께 했던 이남철 박사님, 서울 사이버대학교 교수님.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시간 같이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현재 한중 상강 포럼의 공동대표이자 연변일보 논설위원이신 장경률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이 동포 권익 향상을 위한 이런 증진을 위한 모임, 이 시청자 모임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일단 두 분께서 좀 어떤 제안이랄까요?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먼저 해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이 장경률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제한 중국 동포 사회에 대해서 이제는 한국에 처음에는 돈 벌러 들어왔다가 이제는 한국 사회에 이제는 정착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 좀 있다. 이럴 때에 우리 제한 중국 동포 사회가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장 대표님 먼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걸 관련해서. 제한 동포 사회 여기 지금 그 김영필 국장님이 지금 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방송 하다가 지금 이걸 어제는 메테라 했죠. 네. 유튜브 방송 메테라 하고 역시 또 우리 동포 사회에서는 제일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 방송 옛날에 초창기 제일 많을 때는 25, 그런 30개 신문 방송 무슨 그 다음에 이런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며칠 안 남았어요. 신문도 얼마 안 남았지. 이를테면 동포세계신문, 그 다음에 동포타운신문도 어제는 기본상 안 하지만 동포가신문, 그 다음에 문인택이 하고 있는 포커스, 한종 포커스, 예. 이런 신문들이 매치 하고 있는데 이게가 유일하게 어제는 남아서 우리 동포사회를 대변하는 이런 신문이고 우리 동포사회를 지탱해 나가고 여기서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게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계속 되리라고 믿고 그래서 이 시작이가 결국은 좋은 발단이고 시작이가 잘 됐다. 그리고 여기 안전분들의 핵심이 돼가지고 우리 공동하게 이 언론을 잘 꾸수고 나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장경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저도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2000년도에 중국 동포 관련 관심 갖고 가리봉동에 처음 활동할 때는 뭐 매체라는 게 사실 이제 종이로 찍어내는 신문도 있는데 그때는 종이로 찍어내는 신문조차도 내기가 쉽지 않은 때였어요. 돈이 많이 들죠. 네, 그리고 전쟁이 많이 들죠. 그리고 광고를 낼 수가 없어. 왜냐면은 저도 뭐 몇 번 신문에 광고를 냈다가 그 경쟁사가 자꾸 신고를 해. 저 집에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장사하고 있다. 또 불법 체류 종업원을 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신고를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광고를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광고비 수입이 없지, 뭐 이런 거 없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 부모님으로부터 장가가라고 준 돈 갖고 그래도 한 1년만 버티고 열심히 하면은 뭔가 좀 그게 성과가 보이지 않겠냐, 뭔가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게 보이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 한 600만 원짜리 초고속 프린트기를 산 거야. 그래가지고 A3 용지 있잖아요. A4 용지 2배 되는 거를 그거를 어쨌든 고속 복사를 해가지고 한 번 찍을 때마다 한 3,000부씩 찍어줘. 그다음 매주 토요일 날 그러면은 왜냐면은 그때는 가리봉동에 토요일 일요일이면은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다 모였거든요. 그 평일 날에는 좀 한가해도 뭐 금요일 저녁 때부터는 그때 전국 각지에 있는 동포들이 모여서 하여튼 그 가리봉동이 북적북적 됐거든. 많이 모일 때는 뭐 2만 명까지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가리봉동이 지금은 좀 약간 한사지만 그때만 해도 그 이틀 동안에 올라가는 그 매출이 뭐 2, 3억씩인가? 뭐 몇십억씩 된다는 그런 상인들의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렇게 한 장짜리 신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갔는데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종이신문 찍어도 안 봐. 네, 비싸게 찍어도 안 봐요. 시간이 없죠. 그거. 예, 근데 마침 저는 코로나 시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때는 유튜브 방송은 초창기에 코로나19 상황이고, 또 그때는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어서, 다른 동포사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좀 관심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은 또 좀 많이 떨어지는 거야. 이 유튜브 방송에 관심도. 그러니까 동포들의 생각을 어떻게 뜻을 모아야 나갈지 뭐 이런 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대로 유튜브 방송을 그대로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은 새로운 방향을 찾든가. 왜냐면은 이런 뭐 하나가 활성화가 돼야 그걸로 나도 뭐 신이 나서 더 활동도 하고 뭔가 목소리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결단이에요. 이 시청자 모임이 잘 되냐 안 되냐. 안 되면은 이제는 활동을 거의 나도 접어야 되는 게 아니겠냐. 네, 그런 좀 결심으로 사실 이 목요일 날 이 시청자의 토론 모임을 같이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 호소를 하자. 같이 뜻을 함께하는 분들하고 해서 그래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같이 좀 이야기를 하고 뭔가 또 제안을 내놓고 그렇게 하자면은 어쨌든 이 방송이나 이 생방송이 이렇게 나가지만 방송이 뜨면은 주변에서 뭐 그래도 관심도가 좀 생기지 않겠냐. 그래서 한번 지속적으로 한 두세 달 한번 좀 인내를 갖고 뭐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해보고 잘 되면은 뭐 뭔가 동포사회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거고 잘 안 되면은 사실 이제는 더 이상 활동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 우리 여기에서 우리 이남설 교수님도 오랫동안 저하고 같이 방송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한번 좀 말씀을 예, 전 간략하게 사실 저도 상당히 바쁘고 또 활동하는 게 여러 분야인데 우리 김영필 대표께서 우리 중국 동포들을 위해서 보람 있는 일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저한테 줘서 제가 특별히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오는데 저는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저는 뭐 국제개발, 뭐 국제이주, 진로, 직업 이런 연구를 뭐 거의 35년 이상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해외 돌아다니면서 그런 일을 하는데 이 방송이 첫 번째 권익 증진을 위해서 한다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중국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권익 증진을 위한 방송만 해가지고는 안 돼. 뭐냐? 중국 우리 동포들이 살아가는 얘기, 생생한 살아가는 얘기를 여기서 좀 쌈박한 얘기를 좀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봉사를 하고 싶은 게 저의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동포들의 자녀들에 대한 진로 문제라든가 직업 문제 이런 거를 상담을 해주고 싶거든요. 무료로. 네. 이런 쪽으로 그 방송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방송에서는 지금 고충 상담을 계속 들어요. 예, 고충 상담을 들으면은 그것 때문에 하루에 한두 분씩 이렇게 전화를 해 와요. 뭐, 다양하게 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신문을 보고 사무실까지 찾아왔었는데, 예? 예, 이제는 이렇게 방송을 보시고, 나는 너무 여기다 전화번호를, 내 핸드폰 번호를 공개를 하면은, 그 전화 받느냐고 내가 저기 할까봐 노출을 안 시키고, 그냥 카카오톡이나 위챗, 아이디를 넣어서 그걸 통해서 문자를 보내주고, 내가 이제 상담이 필요하다면은 제가 이제 핸드폰 번호를 알려줘서 좀 통화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구체적으로 상담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해주는데, 제가 뭐 상담을 해서 나도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예, 아니지만은, 근데 되게 이분들이 상담을 하는 게, 그러니까 하소연하기 위해서 저한테 많이 전화를 하시는 그것도 들어주는 사람. 예, 예, 하소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가 그 내용을 듣고 또 이렇게 방송을 해주면은 다른 사람들이 또 그와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많거든요. 근데 그게 왜 해결이 안 되냐면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꼬인 거야, 막. 문제가. 그러니까 해결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또 그게 반드시 해결되리라는 법도 없고. 그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그분들의 이런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듣고 알려줌으로써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동포사회의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내가 당하고 있는 억울한 일이라든가 이런 게 자기만 당하고 에이 내가 당하고 말면 됐지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거를 좀 내가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나같이 이렇게 당하지 않도록 알려주면은 그게 결국은 동포사회를 스스로 돕는 그런 활동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갖는 거죠. 우리 그 동포세계 국장님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고생 많으셨는데 그 새로운 그 동포사회의 그 어떤 그 좀 활력을 모색하고자 이런 독자 모임 하잖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어떤 내가 뭐 도움을 받고자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요 독자 모임 방송만은 좀 달라야 된다고 봐요. 다른 방송은 따르게 하고 독자 모임의 방송은 다양하게 오늘은 이제 권익 관련해서 좀 생각해보자라고 해서 그 주제를 다뤘는데 원래 권익이라는 것도 그 나라에도 권익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또.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해소도 해주고 커다란 그 거시적인 것은 다 알아서 하고 우리 독자 모임은 그냥 살아가는 얘기 그리고 불평불만 이런 거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욕도 하고 아니 나라님도 욕도 하고 옆집 아줌마 욕도 하고 그 우리는 독자예요 독자 그 좀 시원시원하게 독자들이 저거 정말 욕 시원하게 잘했다 뭐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게 그리고 그 도움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은 또 따로 개발하시고 근데 그 저는 단체 생활을 하잖아요. 단체 생활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언론 우리 그 장경률 그 위원님이 그 언론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단체 생활하면서 정말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우리 동포 사회에 저는 리더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없어요. 리더자가 없는 이유는 이 동포 사회에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속에 리더자가 생겨요. 근데 그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스스로가 리더자라고 그래. 리더자 없습니다.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단체 생활을 하면 제 예감으로는 우리 교수님 듣기 싫은 얘기일지 모르지만 동포사회의 첫 번째 리더자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정치 리더자가 나올 거예요. 정치 리더자가 열정적인 그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정치 리더자를 만들면 그 다음부터 언론의 리더자, 학자들의 리더자, 교수들의 리더자, 하다못해 종교계의 리더자도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포사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정치에 좀 관심 좀 갖고 정치 리더자를 좀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는 것도, 제가 이게 과한 욕심인지 모르지만 독자로서 정말 한번 우리 생각해 볼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비자 문제라든가 살아가는 얘기도 좋지만 우리 독자들 모임은 좀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동포 사회가 지금 한국에 나와서 80만이라고 하지만은 왜 이렇게 한국 사회나 정신 이런 데서 주목을 받지 못하냐. 예, 저는 한번 이 자리에 그 단체장들도 한번 모여서 그런 방안도 한번 같이 논의해보자. 예, 그런 장도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그게 글쎄요, 뭐 각 이런 뭐 동포 단체를 활동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질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뭐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느슨하게 중요할 때는 각자의 단체 활동을 하지만은 중요할 때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뭔가 느슨한 연대체 같은 것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거죠. 또 전체를 위해서, 동포사회 전체를 위해서는 내 목소리가 아니라 정말 또 거기에 누군가 대표자가 나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힘을 몰아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혹시 중국에도 향후회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정읍 향후회, 광주 향후회, 목포 향후회 이런 식으로 예, 그런 모임을 한번 초대하면 연대감이 강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흑룡강성에 뭐 아니면 저 상해, 북경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래가지고 여기 향후에 너무나 많아요. 그 청도에도 총련협회 있고 총련협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몇십 개 협회가 있어요. 그 교수님이 몰라 그렇지. 어찌는 간 실제는 우리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언론인하고 이 방송 신문하는 이런 분들이 모임이고 이런 게 나오거든. 그 다음에는 실제는 지금 요지간에 이 중국의 한 조선족 사회가 리더들이 얻는 제1대 리더들은 서서히 그 자리를 옮기고 지금 40대 50대 들어가기 그 직전에 새로운 리더들이 또 형성되고 있어요. 각자 제가 보니까 동포사회가 다양하게 활동해요. 네. 하는데 그게 동포사회에 잘 안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연합뉴스를 보니까 요번에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도 우리 동포사회가 당을 하나 만들었어요. 무슨 대중민중당인가 뭘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대림동에서 모임도 갖고 동포 집거지 다니면서 유세도 하고 그랬어요. 그게 예. 그래서 건강보험료 문제 해결을 해야겠다. 뭐 이런 동포들이 요구하는 목소리 해결하겠다고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근데 그런 거를 뭐 나 같은 사람한테 알려줘야지.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활동에 우리 동포 스스로 또 이런 뭐 국회의원이 배출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런 목소리가 지금 이렇게 스스로도 나오고 있다. 뭐 그런 게 알려지는데 그런 게 이제는 잘 안 알려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집중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우리도 헤게모니 같은 이런 그 독자 모임 막 목소리 빵빵 내는 그런 게 있어야 독자들도 모이고 관심 가져요. 아줌마들 뭐 해결해 달라, 건강보험 이런 것도 좋지만 다양한 목소리 막 마구마구 낼 수 있는
그런 그 독자 모임, 유튜브 방송 이러면은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우리 김영필 우리 대표님한테 상당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참 좀 딱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이제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하나의 언론이잖아요. 이게 언론인데 사실은 이제 언론이라는 개념이 조선족 사회에는 저는 없다고 봐요. 이게 아마 한국인 사회하고 좀 다른 면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온라인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급작스럽게 바꾸면서 지금 이런 고민들 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이거 사실 구도조정을 한다 할까 아니면 이제 뭐 우리가 재창조하는 과정이 필요하면은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입장을 바꿔서 언론이라는 걸 내려놓고 오히려 인플루언스 쪽으로 가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게 훨씬 이제 영향력도 있고 또 뭐 사실 언론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남을 도와줄 수도 있고 뭐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가치를 제공 못하면 수입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가치를 그럼 어떻게 제공하겠냐는 건데 근데 그러면 이제 포지션이라는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스타벅스 하면 커피가 떠올라요. 그러면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맥도날드 하면 햄버거가 떠오르고 이제 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도 이래 내가 유튜버들을 보니까 그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무슨 거구 무슨 유튜버도 있고 뭐 극좌 유튜버도 있고 점잖게 하는 유튜버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김영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지금은 이제 그게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안 잡혔다고 보거든요. 박길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제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는 유튜브 방송을 2019년도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뭐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받았냐면은 그때 탈북 여성 한송이라고 있었어요. 친구가 그 조선족 남성에 대해서 참 그렇게 이쁘장하게 생긴 그 여성이 그렇게 막 얘기가 그리고 이 친구는 그 뭐예요? 채널 A의 그 뭐죠? 만나러 갑시다. 이제 이만갑에도 출연도 하고 그 인플루언서도 상당히 그 자기가 그 아프리카 TV라고 해서 한 이 팔로워가 한 3, 40만 명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확 뒤집어진 거야 이게. 예? 한국 언론에서 그 조선족 남성을 완전히 그 탈북해서 연변이라든가 여기 온 남성들을 완전히 악마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너도 나도 보면서 한 막 그 순식간에 한 2만 명, 3만 명씩 막 보게 되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코로나 터지니까 코로나가 우한에서 발생했다, 뭐 했다, 대림동도 악마를 시킨 거야, 아마 대림동을. 그 다음에 저기 경북에 있는 무슨 병원에, 거기서 최초로 코로나 기운이 들어와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누구냐면은 간병인으로 일하는 동포 여성. 그 사람이 보니까 그 우한인가 한번 갔다 왔더라, 막 추적해가지고 막 그게 뭐 저기 가짜뉴스처럼 막 퍼지면서 그게 청송인가 어느 병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계속 그렇게 이제는 그 중국 동포의 조선족 동포들에 대해서 악마를 시키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사실 보도를 했죠. 언론에 나오고 이러고 그 사람이 다. 그러니까 그때는 동포들이 이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계속 관심 갖고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 서서 우리야 바로 알게끔 이렇게 해주고 목소리를 내주구나 뭐 이런 거 있었죠. 그게 2020년도에는 또 그게 있었잖아요. 그 총선 앞두고 어느 조선족의 편지라는 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댓글 부대를 여기 뭐 조선족 유학생들이 만들고 여기 뭐 만들고 해가지고 한국 정치를 뭐 여론을 왜곡시키고 막 또 그랬잖아. 그것도 누군가 만든 글인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 조선족 동포가 쓴 글이 아니야. 어투라든가 뭐 이런 거 봤을 때.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제 지적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포커스는 한국 언론에도 동포 관련 언론이 많이 나왔지만 유언비어 같은 게 너무 많이 나온다. 뭐 동포들이 한국에서 혜택을 보는데 24가지를 본다, 30몇 가지를 본다, 막 이렇게 막 터무니없는 그런 것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좀 짚어주고 얘기를 하고 막 이런 걸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뭔가 이제는 우리가 중심으로 말씀 맞아요. 너무 이것저것 하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주요 중점 토론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지금 뭐 시간이 뭐 7시 50분이니까 한 20분 정도만 제가 한 5, 6분 말씀드리고 한번 의견들을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